우리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이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 탄핵 소추단은 정해진 주장과 증명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 나갈 것입니다. 진리나 진실은 비진리나 거짓을 통하여 오히려 드러나거나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절차대로 재판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오늘 진술은 많은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불명확해서 전혀 이해할 수, 특히 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의 문건에 관하여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기재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전공이 관련된 부분은 처단하는 단어까지 쓴 이러한 부분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상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용현의 증언의 결국 신빙성의 문제는 국무회의 심의 관련한 문건 그리고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다는 메모 등 관련해서 그동안 국무총리나 부총리, 장관들의 진술과는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군 동원 관련한 오늘 증인의 증언도 구속된 다른 장군들의 진술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공개적 비상계엄에 안 따를 군인이 없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육사 출신이고 별이 3개나 되는 중장 그리고 핵심 요직에 있는 사령관들이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 그리고 계엄법 조항이 14조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랐다라는 거 믿기 어렵고요. 위헌 위법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부분은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오래된 법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피청구인이 오늘 하신 말 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피청구인의 인식, 국민의 법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 말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피청구인의 여러 가지 주장이 더더욱 믿기 어려워졌고 파면을 꼭 해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더 추가됐다. 오늘 이제 김현태, 곽종근 두 증인의 증언을 종합할 때 국회에 그 피청구인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곽종근 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오늘 잘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까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법률가들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전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중기부 장관 등의 진술도 간담회 정도 혹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의안 제출이나 검토 의견 첨부, 실질적인 심의나 의결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필수적인 부서나 회의록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헌법에서 비상계엄에 대하여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안에는 늦어도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경칩 전에는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오늘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를 공격하고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대리인과 정당의 태도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혼란을 더욱 키우는 반국민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11개월가량 매주 1회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는 국정원장의 진술 중에 대통령이 국정원 1, 2, 3차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번에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에는 내일 간다라는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도 피청구인이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청구인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국정을 운영했는지, 국정 운영의 난맥생의 원인이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뚜렷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에게 다시 대통령직을 맡길 만한 신임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국군 송투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고요.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한독수 증인 국무총리의 증언에 의해서도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필수적인 부서나 회의록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는 부분까지 충분히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화로운 새 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마무리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원일치 탄핵 심판 인용이겠죠. 계엄의 형식을 빈 대국민 호소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아마 파면의 형식을 빈 감옥에서의 오랜 요양, 이렇게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퇴임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줬는데 퇴임사라고 하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다시 우리 헌법재판소를 믿고 국민들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국회에서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고 편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탄핵소추단도 국회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